우리나라 말고도 여기 보면 전 세계까지 부동산 빙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써드린 것처럼 7억, 8억까지도 떨어진 그곳은 어디일까요? 서울 아파트 폭등했지만 노도강 마용성, 지금은 이런 기사도 갖고 왔습니다. 7억 정도 떨어진 거래가 나온 마용성에서 어디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입니다. 마포에서 엄청난 하락이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거래가가 엄청 내려갔고 7억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로 괜찮은 거래인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죠. 다 보면 강남보다는 조금 입지가 떨어진다고 해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서초, 강남, 송파 여기를 빼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결과적으로 이 강을 끼고 있죠. 한강을 볼 수 있는 강북에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뭐 여기 여의도 같은 경우 가깝고 강남도 여기서는 가까운 편이니까 이렇게 일자리도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기 길게 늘어선 여기 마포에 엄청난 하락 거래가 있어서 한번 어떤 거래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틀 전에 나온 기사고요. 급급 매도 사는 사람이 없다. 마포 아파트에 무슨 일이,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평, 마포, 서대문구 등의 서북권의 지수가 많이 내려갔고, 마포구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안 팔리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 보면 마포, 서대문, 은평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런 애들이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염리, 삼성, 레미안이 엄청난 하락 거래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염리, 삼성, 레미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대흥역하고도 걸어서 멀지 않고 걸어서 공동역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흥역에 가까운 생활권이고,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요? 서울에서. 그리고 뭐 이대역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여기 공덕에서 이쪽도 갈 수 있고 이쪽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도 좋은 지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염리 초등학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학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학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총 574세대밖에 안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단지입니다. 이런 단지에서 엄청난 하락 거래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보니까 실거래가로 여기 염리 삼성에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 최고가가 15억 4,500이에요. 근데 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2021년, 2022년 딱 1년 동안 한 건도 거래가 없다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도 보면 17년도부터 꾸준히 짜잘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고, 여기 뚝 끊겼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거래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진짜냐? 이게 정말로 가격을 형성한 것인가? 이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얘가 특별히 급매라서 이렇게 벌어진 일인지 다른 매물도 그런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신촌 그랑자이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된 202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 여기 이대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신촌 그랑자이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6호선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기 2호선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물론 2호선은 삥 돌아서 잠실이나 강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요런 데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신축이고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아파트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거래가를 보니까 20억까지 나왔던 아파트예요. 여기 바로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근데 16억까지 하락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4억 정도 빠졌는데, 삼성, 염리, 레미안
같은 경우는 거의 7억 가까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만 특이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회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미 규제 지역에서 풀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는 풀렸으니까 12월부터 풀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 왜냐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마포염리도 15억이 원래 넘었었고 그 다음에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20억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매매 심리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고 금리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해제됐는데 이 서울은 해제가 안 됐죠. 그래서 LTV라고 불리는 대출 정도가 40%였던 게 아마 50% 정도로 완화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마포 염리가 만약에 8억이 진짜라고 하면 4억까지 빌려주는 거니까 얘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얘가 실거래가 아니고 뭐 아는 사람이건 자식 뭐 가족 간이건 뭐 이런 거래라고 하면 1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걸 빌리려면 5억에서 뭐 15억이라 그러면 7억까지도 빌려야 되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15억 초과 아파트를 대출 금지했었는데 12월부터는 해제한다. 그런데 아까 보신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원래 20억이면 대출이 안 되는데 15억일 때 50% 대출하면 7억 정도는 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도 한 10억이라고 8억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10억이라고 하면 5억까지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5억까지 빌려도 결국 DSR이라고 하는 월급에서 이게 몇 %를 차지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현행은 40%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원리금 환산으로 4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2억 정도 빌리면 한 100만 원 정도 30년 기준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애들은 많게는 8억에서 6억에서 8억은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원리금 상환 금액으로 30년 동안 원리금 상환으로 갚는다 그랬을 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결과적으로 이 DSR을 대입하면 월 1,000만 원 버시는 분이 이 400만 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이 가구 소득이 넘어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많은가요? 저는 아닌데 뭐 이게 두 분이서 버신다면 500씩 벌면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500 벌긴 또 쉬운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수도권 근로소득이 60%, 전국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서울 상위 10%가 10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총급여로만 나와 있어서 1인당 나눠보니까 서울은 1인당 4천만 원 정도 연소득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0년도 조사 결과긴 하더라고요. 조금 올랐을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내릴 수도 있는데 다음에 서울의 상위 10%는 1억 3천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이 평균이신 분들이 두 분이 모여 살면 8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8천만 원이라 그래도 월 1,000만 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6억까지는 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요. 1인당 4천만 원이면 뭐 한 달에 한 300 정도 되겠죠? 그럼 곱하기 2명이 번다 그랬을 때 600만 원을 번다 그래도 DSR 기준으로 40%를 하게 되면 24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출이.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사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억 3천인데 이게 세전으로 하면 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분만 계셔도 400만 원도 빌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 15억짜리 집까지도 욕심을 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3천을 혼자 번다고 해서 실수령이 850만 원이죠. 이 85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6억을 대출을 받아서 400만 원이 원리금으로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450으로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결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1억 3천을 벌면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위 10%만 살 수 있는 집이 돼버리고 이 상위 10%가 마포를 고를 것이냐, 요것도 문제가 있겠죠. 마포 말고 용산 혹은 성동구 가도 되고 강남을 가도 되니까 요런 문제에서 이분들이 마포로 들어올 것인가, 이거에 따라 수요가 조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수요가 점점 작아지겠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종부세가 점점 늘어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사는 데까지는 어떻게 가능을 했는데 지금 빚으로 4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내야 된대, 이 세금으로. 이러면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매달 내는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내는 거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를 120만 명에게나 내야 된다고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발송을 했고 1주택자도 이렇게 22만 명이나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마포 같은 경우도 10만 원이 종부세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미안 푸르지오 1단지 84의 경우에는 49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매년 내야 되는 거니까 50만 원씩 매년 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 종부세도 있지만 재산세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은 거의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월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연으로 들어가도 부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수억이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공시지가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아직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려고 해도 원리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세금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이 원리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리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더 안전한데 미국이 금리가 더 높으면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격차를 유지하더라도 빨리빨리 올려줘야 되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고요. 이렇다 보니 전세값 같은 경우 전세가 고정인데 금리 빌려서 샀다 그러면 금리에 따라서 제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세값도 하락하고 있고 반전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깡통 전세, 전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집값도 내려가서 이 집값과 전세값이 붙어지면서 깡통이 되는 경우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와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매매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염리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 8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실제로는 호가는 15억, 14억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억이 뭔가 특수한 케이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렇게 전세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가격은 한 14억 정도고 전세는 한 7억 정도 해서 요거 두 개 차이는 7억 정도 나는 것 같고요. 전세가율은 이제 총 가격이 14억에서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0%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규제 지역인 것이 이 50% 대출, 70% 대출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매수가 더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출 규제가 풀리더라도 15억의 대출 규제가 풀려도 DSR 때문에 매수는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는 생각, 그리고 이 종부세도 매수를 못하게 하는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금리 또한 내려가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 내려가는 매수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취득세라든지
다음에 종부세도 조금 개정이 돼서 내려간다고 하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다주택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취득세만 내려가도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요 종부세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주택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부터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인천 부동산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또 궁금하신 지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뭐 궁금한 세종, 동탄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